안녕하세요. 호기심 탐구 채널입니다. 오늘은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과 즉시 취해야 할 대응법을 정리합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정리해드립니다. 이 영상은 상황 설명과 개인이 지금 당장 취해야 할 조치에 초점을 맞춥니다. 먼저 사건의 핵심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 사용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름과 연락처, 일부 주소 정보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결제 관련 정보나 민감 정보 포함 여부는 조사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건에서는 공식 발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식 자료와 보도 자료에 기반해 사실을 구분하세요. 루머와 확인된 사실을 혼동하면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개인이 즉시 해야 할 행동을 단계별로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쿠팡 계정의 비밀번호를 즉시 변경하세요. 다른 서비스에서 사용하던 비밀번호와 절대 동일하게 쓰지 마세요. 둘째, 반드시 이중 인증을 활성화하십시오. 휴대폰 인증 또는 OTP와 같은 추가 인증 수단을 설정하세요. 셋째, 의심스러운 문자나 이메일의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세요. 발신자를 확인하기 어렵다면 바로 삭제하거나 보관만 하세요. 넷째, 결제 카드 정보가 연동되어 있다면 카드사에 연락해 모니터링을 요청하세요. 필요하면 카드 차단과 재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계정 연동 앱과 외부 서비스 연결을 점검하세요. 불필요한 연동이 있다면 즉시 해제하십시오. 여섯째, 최근 거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 의심스러운 거래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의심 거래가 확인되면 즉시 카드사와 은행에 신고하세요. 일곱째, 신용정보 모니터링 서비스 가입을 고려하세요. 일부 기업이나 감독기관에서 무료 모니터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다면 증거를 최대한 보존하세요. 문자 캡처, 이메일 원본, 거래 기록을 안전하게 저장해 두십시오. 경찰 사이버 수사팀 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관에 신고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업 측에 기대할 수 있는 조치와 사용자 권리입니다. 기업은 유출 사실을 투명하게 공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유출 범위와 원인, 대응 계획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무료 신용 모니터링 제공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외부 보안 감사와 재발 방지 대책 공개 또한 중요합니다. 감독기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필요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서 기업의 공지와 대응 수준을 주의 깊게 확인하세요. 다음으로 실제로 자주 발생하는 2차 피해 유형을 소개합니다. 첫째, 스팸과 피싱 문자입니다. 유출된 연락처 정보를 이용해 맞춤형 사기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둘째, 계정 도용입니다. 이메일이나 쇼핑 계정이 탈취되면 결제와 개인정보가 악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원 도용과 금융 사기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등 민감 정보가 유출되면 매우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민감 정보 노출 여부 확인은 최우선입니다. 이제 유출 의심 시 구체적 대응 시나리오를 제시하겠습니다. 상황 1. 의심 문자 수신만 있는 경우입니다. 해당 문자를 캡처해 증거로 보관하세요. 발신지 링크는 절대 클릭하지 마시고 발신 번호를 검색해 확인하세요. 의심이 들면 이동통신사나 관계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황 2. 계정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입니다. 비밀번호 즉시 변경, 2단계 인증 설정, 연동앱 점검을 하십시오. 로그인 기록과 연결된 기기 목록을 확인해 보지 않은 접속이 있는지 보세요. 상황 3.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카드사와 은행에 즉시 연락해 피해를 신고하고 거래 정지를 요청하세요. 또한 경찰 신고와 피해 사실 증빙을 동시에 준비하세요. 다음은 영상 제작자들이 참고할 만한 법적, 윤리적 유의사항입니다. 첫째,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영상이나 자막으로 노출하지 마십시오.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등은 절대 공개하면 안 됩니다. 둘째,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루머는 명확히 분리하여 설명하세요. 근거 없는 추측은 오해와 명예훼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공식 자료를 인용할 때 출처를 명확히 표기하세요. 필요한 경우 법률 전문가 의견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보안 습관을 강화하는 실전 팁을 알려드립니다. 하나,
모든 계정의 비밀번호를 정기적으로 바꾸세요. 2. 비밀번호 관리자 사용을 권장합니다. 3. 공용 와이파이 사용 시 민감한 서비스 접속을 피하세요. 4. 의심스러운 링크는 항상 브라우저의 시크릿 모드에서도 열지 마세요. 5. 중요 계정은 휴대폰 인증과 연동해 이중 보호를 하세요. 6. 주기적으로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점검하세요. 예를 들어 어떤 서비스에 어디까지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기업의 발표를 확인할 때 체크할 항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유출 사실의 발생 시점과 규모입니다. 둘째, 어떤 데이터 항목이 유출되었는지의 구체성입니다. 셋째,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의 명확성입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보상 및 지원 계획입니다. 다섯째, 외부 보안 감사나 제3자 조사 결과 공개 여부입니다. 이러한 항목들이 충족되어야 기업의 대응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피해 보상과 관련된 실무적 조언입니다. 피해 보상은 법적 근거와 기업의 약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분쟁이 발생하면 관련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 권리 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은 감독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영상 마무리 부분입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개인과 기업 모두에게 큰 부담을 줍니다. 개인은 예방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기업은 투명한 소통과 실효성 있는 보안 대책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비밀번호 변경과 이중 인증 설정을 권장드립니다. 의심스러운 연락은 캡처해 증거로 남기시고 필요하면 신고하십시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